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은 그 쿠버네티스에서 DNS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이 얘기를 왜 하게 됐냐면은 저희가 항상 그 쿠버네티스를 외부로 공개된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이 아니고 베어메탈을 이용한 쿠버네티스를 구축하거나 프라이빗 서브넷을 이용해서 쿠버네티스 환경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. 그럴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예요, 이거는. 그리고 어, 사설 도메인을 사설로 쓴다. 그쵸? 사설로 도메인을 쓸 수도 있잖아요. 그리고 사설 인증서를 만들어서 적용을 시킬 수도 있고. 그런 경우에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. 어떤 문제냐면은 예를 들어서 1번 파드에서, 자, 이걸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은 이미 겪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.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겪을 수도 있는 문제라서 좀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이쪽 1번 파드예요, 이게. 그리고 이쪽이 2번 파드예요. 그런데 만약에 그 사설 인증서와 그 개인적으로 만든 도메인을 쓰게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별점 테스트닷컴이라는 쪽으로 이 1번 파드에서 어떤 그 정보를 수신하거나 발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. 그럼 이 파드 입장에서는 이 테스트닷컴이라는 도메인을 찾아가기 위한 정보가 어딘가에 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보를 관리해 주는 게 코어 DNS라는 거예요.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던 거고, 자, 그 코어 DNS를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그레스 컨트롤러 아니지 칼리코를 배포할 때 코어 DNS가 같이 동작을 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. 아마 제가 같이 올렸던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마스터 서버인데, 아이고, 지금 제가 지금 칼리코를 옛날 버전으로 올린 지금 클러스터를 지금 쓰고 있는데 최신 그 칼리코를 써도 똑같아요, 이거는. 자, 여기 보면 이 코어 DNS가 러닝을 할 거예요. 그 칼리코를 올리게 되면 이 코어 DNS에 이 파드를 환경 설정해 주는 파일이 있어요. config map. 네, 이렇게 해보면은 코어 DNS라는 게 있어요. 이거를 편집으로 열어보면은 이렇게 DNS 정보를 넣을 수가 있어요. 이 내용을 좀 더 보면은 커스터마이징 DNS라는 내용도 있죠. 여기 지금 공식 사이트예요, 이거는. 그것도 잘못 눌렀어. 네, 사용자 정의하기가 있어요. 지금 이 컨피그 맵을 이런 식으로 도메인을 추가해서 라우팅을 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. 네, DNS 서버를 추가를 하면 된다는 얘기죠. 그래서 컨테이너에 있는 파드끼리, 컨테이너 안에 있는 파드든 뭐 서로 다른 파드의 컨테이너끼리 통신을 할 때도 그 DNS로 통신을 하게 하려고 하면은 그 DNS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 DNS 서버 정보를 관리해주는 파드, 코어 DNS 파드에 저 정보를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, 지금. 네, 이것도 지금 외국 그 자료인데 DNS 룩업을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. 자, 지금 파드에서
어플리케이션에서 그 DNS 룩업을 하겠죠. 이 파드 안에 있는 이 DNS 리졸버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. 이건 이 정보가 없으면은 그 워커 노드 쪽에 있는 노드 쪽에 있는 정보를 이제 보게 되겠죠. 정보를 보는데 이 워커 노드에 있는 것도 이쪽 코어 DNS 정보를 찍어주는 건데 그러면은 이 리졸브 워커 노드 쪽에 있는 이 리졸브가 이 코어 DNS로 정보가 통신이 되면은 아마 될 거라는 얘기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. 근데 만약에 이 리졸브 쪽 내용이 이 코어 DNS 정보를 못 볼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근데 클러스터끼리는 이 코어 DNS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컨테이너 이 파드 안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끼리는 이 코어 DNS 정보가 있으면 통신이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요. 그리고 워커 노드가 이제 외부 외부가 아니 내부 프라이빗 환경에서는 그 내부에 구축된 DNS가 또 없으면은 그 DNS 쪽으로 통신이 안 돼요. 그러면은 그 정보는 또 워커 노드 쪽에 넣어줘야겠죠, 세팅을. 그런 식으로 하나씩 세팅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.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지금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른 게 있어서 지금 이 흐름대로는 제가 세팅을 좀 제대로 안 해본 것 같아서 한번 좀 더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 코어 DNS의 역할은 그 파드 안에 있는 컨테이너,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끼리 통신할 때 DNS 정보를 이쪽에 넣어주면은 아무 문제 없이 동작을 할 수가 있어요. 잠깐 보자. 이게 워크노드로 와서 노드에서 DNS를 놓고 이 파드 이쪽에서 DNS 노드 레벨에 있는 DNS 서버로 통신이 나가는 거 제가 확인을 했어요. 그래서 그 정보를 코어디네이트에 심어주면 일단 동작을 했었고, 그러니까 이 리졸브 컴프의 DNS 정보를 먼저 세팅을 거꾸로도 한번 해봐야겠네. 이거는 안 해봤네. DNS 이건 여러분도 지금 보시는 분들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워커노드 쪽에 DNS 정보를 먼저 세팅을 놓고 이걸 놓을 때는 코어디네이트를 놓는 거죠. 코어디네이트 놔도 그러면은 DNS 서버 정보를 이쪽에 놓는 게 아니고 이쪽 정보를 여기 놓고 외부 DNS 서버를 여기에 놓으면은 워커 노드도 통신이 될 수 있다라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 어, 일단은 이 내용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지금 정리해드리는 내용은 이 파드에 있는 컨테이너 어플리케이션과 다른 파드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그 DNS 정보 통신은 이 코어 DNS를 가지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. 네. 만약에 그 코어 DNS를 안 쓰게 되면은 도메인 주소를 FQDN 방식으로 하면은 아마 되긴 할 건데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코어 DNS에 DNS 서버 세팅 정보를 넣어주면은 동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어, 그래서 실제로도 제가 해본 것도 여기 아래에다가 예를 들어서 어, 메인 도메인이 이스턴트닷컴이면은 이쪽에 53번 포트로 DNS 정보를 쓰는 거겠죠. 그리고 여기에는 이 서버 IP 정보 이런 걸 넣어줄 거고 당연히 이 DNS 서버는 DNS 서버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포트를 53번을 줄 거기 때문에 이 DNS 서버는 53번 포트가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릴게요. 이 세팅은 제가 나중에 할 일이 있으면은 좀 같이 보여드릴게요. 지금은 다른 쪽에서 쓰고는 있는데 좀 보여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서 네. 그래서 그 기존에 파드 안에 있는 컨테이너끼리 통신이 잘 안 되셨던 분들은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거를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그려드리면 이거 조금 더 그려드리면 이 파드고 얘가 노드고 ND로 보내 그리고 얘가 DNS 서버예요.
그리고 이 DNS 서버 정보가 코어 DNS에 들어가 되는 거고, 이 DNS 서버는 현재는 저 같은 경우는 노드랑 같은 레벨에 있는 네트워크 대역에 있는 DNS 서버를 쓰기 세팅을 해놨어요. 뭐 이거 DNS 서버는 아실 거니까 세팅을 해보시면 되고, 이 파드끼리 통신이 안 됐던 부분, 도메인으로 이 부분은 코어 DNS를 이용하시면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. 네. 저거 찾느라 좀 고생을 했어가지고. 네,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네,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